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한겨레 21 하의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달 초 계약윤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내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입니다. 9시에요. 이덕선 전 이사장의 집이 서울 여의도더라고요. 여의도에 있는 집과 경기 화성에 있는 화성 동탄입니다. 동탄 유치원 등 5곳에 지금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해줄 수 없다고는 하는데요. 예. 지금 혐의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관련돼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덕선 이사장이 그 이사장자에서 물러난 지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됐는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 이덕선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한유총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단체 행동을 모색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이 뭐 3,000톡 이른바 한유총의 단체 대방 이름인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였던 단어가 학부모를 이용하고 교육시켜서 한유총의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대화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을 이용하는 대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대화가 쭉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 관련 보도를 봤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두 분도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내봤습니다. 하영 기자는 뉴스 정면 승부 스튜디오로 데리고 왔어요?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킥보드를. 오늘 아내하고 아이를 맞는 그 시간이 약간 엇갈려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해합니다. 지금 밖에 있습니다. 예. 밖에서 예. 아버지가 방송하는 거 보고 있네요. 네.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단체 카톡방에 어떤 내용을 보고 가장 놀랐냐면요. 그 이덕선 이사장이 그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다. 이런 이론을 만든 당사자거든요. 그런데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카톡방에? 네, 전혀 없고 찬양일색입니다. 이 찬양일색이라는 게 단순히 그 과거, 그러니까 1월, 2월 강성투쟁을 예고했을 때뿐만 아니라 집단 휴업 이후에도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뭐랄까요. 네. 이 분들이 진짜로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카톡방 내용 중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이런 말을 그 카톡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학부모 똥줄 타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한다. 근데 사실상 어린이들 보내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폐원하거나 휴원만 해도 정말 똥줄 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심리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좀 너무너무 나빠 보입니다. 악용하려고 그랬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요. 또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응원 문자를 보내거나 개인적인 후원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유총에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조금 더 부채질했다, 격려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특정 야당 국회의원 이름하고 계좌를 이렇게 직접 거론을 하면서요. 뭐 이런 말도 올라옵니다. 연말에 10만 원까지는 정산되는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원금 내기 독려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서울교육청이죠. 네. 네, 교육청. 교육청에서 지금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아직 절차가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설립허가 취소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 한유총이 이제 소명을 할 거고요. 그 소명을 들은 뒤에 이제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관련된 소송을 한유총이 또 이제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이런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한겨레 단독 보도. 예. 당시 김성태 의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경쟁 화를 내면서 저 정도는 아니라 그러면 한겨레가 오본가? 라고 그렇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한겨레의 특종인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출연하고 있는 김환 기자 특종이었습니다. 김한 기자가 여러 가지 특종을 하고 있는데 하영 기자는 뭐 하고 계십니까? 김환 기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특혜 채용 후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잘못이 있으면 구속했을 테고. 일단 그렇죠. 어떤 혐의죠? 2011년 입사 이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의 이름이 당시 서류 전형,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예.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류를 건너뛴 것으로, 그리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들어갔다라는 물론 겁니다. 이 공채 이 합격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죠. 드러내는 그런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 인사 담당자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불러지지는 않았지만 불러질 게 분명한 사람들을 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성태 의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김 전무죠. 네. 김 전 전무인데 업무방해 혐의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결국은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일단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신의 딸은 정당하게 입사했다. 네. 그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속되고 관계자 구속되고 이러니까 나랑 관계 없는 일이다. 네. 그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은 관련해서 구속된 김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의 그 부탁을 받아서 윗선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그 인사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여기에 김성태 의원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또 증언도 있었는데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시도 있었던 예. 걸로 알려져 있죠. 그것도 이제 검찰이 함께 수사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 김성태 의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청탁을 했으니까는 불법적인 취업이 이루어졌겠죠.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포착한 바로는 김 씨 그 아까 그 구속된 김모 씨 담당자 전문가요. 그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된 점이 지금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 말고도 다른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청탁을 했다. 그리고 채용 비리가 입증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고요. 업무방해 혐의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근데 사실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처럼 그 인사비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엄격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 비리 채용 비리가 불거지기 전에 그 서울시 교통공사에 채용 비리가 있다. 국정감사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굉장히 난리 났었죠. 크게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계시는. 그런데 이게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채용 비리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딸은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이렇게 짐작은 돼요. 그 KT가 워낙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이라고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 과거 자신이 다녔던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KT라는 조직은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 생존, 그러니까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KT 쪽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취재를 할 때도 적절하게 해명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결국엔 검찰이 밝혀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KT 채용비리, 또 금융권 채용비리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으로 또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공채가 아니고요. 점수를 획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전에 이 공사라든가 아니면 KT를 포함해서요. 다른,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 곳은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질까 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하영 기자도 공채 출신입니까?
아, 예, 저는 공채 출신이에요. 목소리가 갑자기 제가 김현 기자 얘기한 이후에 제가 주눅이 좀 들어서. 혹시 또 특채인가 뭐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다른 얘기 봅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복형이죠.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가 석방됐다. 이 CCTV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석방됐을까? 그러니까 그 석방의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공소 취소를 해서 그냥 석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석방을 했거든요. 사실상 김정은의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의 사망 사건에 관련돼서 2명의 여성이 지금 관련돼 있었죠. 인도네시아 여성이었던 시티 아이샤하고 베트남 여성이었던 도안 티어 흐엉이 이렇게 둘 다 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인 시티 아이샤만 다른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공소를 취소한다. 그래서 석방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네. 한 사람은 석방이 안 되고 한 사람은 석방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검찰이 대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기는 한 게 이제 그 시티 아이샤의 몸에서는 직접적으로 VX 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았고 또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압해서 이렇게 신경 물질을 묻히려는 동작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궁색한 변명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석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궁색한 이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의 결과가 바뀐 것 같네요. 그렇죠. 그 궁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요. 지난해 8월입니다. 8월에 그 고등법원에서는 이 여성 2명하고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짜인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판시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판시도 했었던 건데 검찰에서 그냥 풀어준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왜 풀어줬을까라고 좀 따져보니까 일단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예, 뭐 그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고.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청. 그렇죠. 그리고 이 동북아 정세,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전에도 말레이시아하고는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좀 돈독했으니까요. 이런 정무적인 외교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였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트남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의문도 좀 여전히 남죠. 네. 네. 그러면 베트남 정부는 자국 국민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여성인 그 시티 아이샤가 석방된 뒤에 불이 나게 이제 또 그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외교적 교섭을 또 해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걸 어느 정도 석방될 거를 알았다고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석방되자마자 전격적으로 그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지금 치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처벌될 위기에 있고 한 사람은 석방된 상태지만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베트남 여성도 시간차를 두고 풀려나지는 않을까 이런 예상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여성은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예능 프로 그거 찍는 거 리얼리티 프로 연습하는 것도 거라고 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했다. 억울하고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이런 이와 같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마약을 운반한다든가 그렇죠. 누구의 부탁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은 좀 억울하게 좀 구속 수감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과연 우리 정부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력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무슨 뭐 마약 같은 거 운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마약 운반 관련돼서 다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실제로 지금 수감되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 좀 대신 좀 들어다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냥 들어다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고 이렇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외교 그 좀 역량도 뭐 인도네시아 못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감되어 그렇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국의 뭐 영사라든가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든가 그런 분들이 좀 곤혹을 치렀을 때 시원하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이거는 베트남 여성이 과연 석방될까 아닐까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법치주의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당장은 풀어주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안 풀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정준영 씨 사건부터 해서 클럽 문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정준영 씨 사건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당시에 경찰 수사는 누가 봐도 지금 부실합니다. 부실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입국장에서 정준영은 왜 바로 체포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요. 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왜냐 3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왜 핸드폰을 바로 압수수색 혹은 압수하지 않았는가? 또 정준영 씨 자택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긴급 체포를 할 걸로 보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됐던 게 지금 되게 정준영 씨가 여러 가지 혐의도 받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혹시라도 그냥 귀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받았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했다는 게 참 경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명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명을 하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았어요. 이번에는 경찰의 실수가 명백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총장이 누구냐? 그렇죠. 네. 네. 과거의 얘기만 하는 거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인가요? 어제 각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경찰청장이 강신명 씨였으니까. 그러면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원 전 서울청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청장이긴 청장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그게 당사자들이 또 이렇게 과대 포장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안다라고 이런 허위로 이렇게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못하죠. 예. 이것도 어쨌든 근데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가 필요하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말대로 허세로 얘기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거기 내용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직급,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디가 경찰청장이 서장이 누구고 뭐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면 청장이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언급된 사람이 어느 직급에 있었는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 같은 영향력을 행사해줬는지도 뭐 거의 확실하게 조사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 카톡방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무마했는데 굉장한 노력으로 무마를 시켰다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가? 금품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관련돼서도 그렇죠. 신경을 써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예 없는 말들을 그냥 가공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악의가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수사할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아니고 기획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움직이는 차원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자금이 동원됐다면 훨씬 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 네. 그 부분도 영상이 11개다 14개다 말이 많았는데 검찰한테만 딱 4개만 갔거든요. 4개 갔죠. 그럼 나머지 영상은 어디에 가 있는 거냐. 네. 경찰에서는 우린 다 올렸다. 네. 검찰은 4개만 받았다. 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관련된 건 다 보냈다고 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게 없으니 다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내일 또 진상조사단이 또 출석을 하라고 김학의 차관한테 얘기를 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은 없는데 이제 만약에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김학의 차관을 조사 못하고 이제 진상조사단 임기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영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의 증언도 있었거든요. 김학의 말고도 다른 고위직이 있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4개 영상은 다 김학의 전 차관의 영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일부러 조직적으로 은폐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쪽의 무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무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탓할 바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뭐 21세기가 돼도 아직도 돈과 빽과 권력이 있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이렇게 무마시키고 할 수 있네요. 참 슬프네요. 그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씨의 도박 사건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까지 번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버닝썬 사건은 단순 폭력 사건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랬죠. 이 끝은 어딜까?
저는 이제 진짜 그 드라마의 끝이 진짜로 그 청장이 무슨 다른 청장으로 진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정말 그나말로 소설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참. 예. 사람들은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예. 부당거래 영화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예단 없이 좀 철저하게 좀 수사를 그게 하게 필요하겠죠. 예, 그게 근데 지금 경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어놔도 국민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뭐 승리 씨의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또 도박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 논란이 퍼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